23장 치환반응의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치환반응인데 이 치환반응에 다루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치환반응이 일어나는 데가 알파 탄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우리가 여기서 뉴클레오필릭 치환반응은 Z에 의해서 뉴클레오파일이 그죠? 이와 같은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서 Z 대신에 치환이 되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카르보닐 화합물에 알파 탄소에 H가 있습니다. 이 알파 탄소에 있는 H가 또 다른 대부분의 일렉트로파일과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3장은 일반적인 일렉트로파일을 다룰 거고요. 24장은 여기에 치환되는 일렉트로파일이 또 다른 카르보닐 화합물 간의 반응일 겁니다. 카르보닐이냐 다른 일렉트로파일이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게 알파 탄소를 가지고 있는, 즉 알파 탄소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카보닐 화합물에 대해서 다룰 때에 많이 다루는 것이 알파 탄소에 있는 수소가 이동해서 생성되는 이놀 또는 이놀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카르보닐 화합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카르보닐 화합물에 있는데 양옆에 탄소 CH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 CH가 동일한 대칭이면 시메트릭이면 어디든지 관계없는데 이와 같이 만약에 중심으로 해서 시메트릭하지 않을 때 언시메트릭한 카보닐 화합물에서 어떤 알파 탄소에 있는 수소가 제거되고 반응에 참여하느냐. 그 다음에 알파 탄소 쪽에 여기에 있는 카이럴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카이럴 센터가 디프로토네이션 되면서 라세미와 반응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 알파 탄소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에 전체적인 요약을 해보고, 요약이라기보다 한번 프리뷰죠. 먼저 하나 간단하게 소개하고 다루는 것이 할로제네이션, 알킬레이션이고, 이게 말로네이트와 아세토아세테이트 에스터를 이용하여 알파 탄소 쪽에 치환기를 붙이고 어떠한 카르복실기를 제거하는 반응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반응입니다. 이 두 개가. 자, 카보닐 화합물은 알파 탄소에 있는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에 일어나는 반응은 이놀과 이놀레이트를 통해서 반응이 잘 진행됩니다. 즉, 알파 탄소, 카르보닐의 알파죠. 예, 수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알파 수소입니다. 이 수소가 지금 보면은 이게 키톤이고 토토머리제이션 생성되는 이놀 형태에서 일렉트로파일과 반응할 수도 있고요. 이놀레이트, 마이너스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이놀레이트와 해서 반응하는데 이놀이든 이놀레이트든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여 일렉트로파일과 결합해서 H 대신에 일렉트로파일이 치환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substitution reaction이죠. 일렉트로파일이 하이드로젠이 일렉트로파일로 치환되는 반응이 알파 탄소에서 일어난다. 자, 이놀과 키톤은 우리가 토토머라고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그죠? 탄소, 산소의 이중결합이냐, 탄소, 탄소의 이중결합이냐에 따라서 키토폼과 이놀폼은 서로 다른 화합물입니다. 그죠? 여기는 공명이 아닙니다. H가 탄소에 있느냐, H가 산소에 있느냐. 이 차이죠. 그죠? 이건 평형 상태에 있고요. 키토토토머는 탄소, 산소가 이중결합에 CH 결합이고요. 이놀은 탄소, 탄소가 이중결합에 OH 결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다른 화합물인데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평형은
카르보닐 화합물 일반적으로 CO 이중결합이 보다 더 탄소 이중결합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CO 이중결합과 같은 키토폼으로 많이 존재하고요. 여기서는 이놀 폼에는 아주 적은 양에 존재합니다. 평행 상태에서. 일반적인 카르보닐 화합물은 이놀은 아주 적은 양이 존재한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그죠? 여기서 언시메트릭한 대칭이 아닌 키토닌 같은 경우에는 이놀이 알파 수소가 두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놀도 다른 형태의 이놀의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도 이것을 다 합쳐도 1% 미만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카르보닐 화합물입니다. 즉 키토폼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알파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카르보닐이 두 개가 있다면, 그죠? 원쓰리 다이카보닐 화합물이 있다면 얘네들은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H가 제거되어서 이놀로 오른쪽에 이놀로 생성될 수도 있고 여기서 제거되어서 왼쪽에 이놀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놀로 생성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놀과 오른쪽에 있는 이놀이 다 생성되죠. 그죠? 이렇게 생성되었는데 여기에 H가 원쓰리 건너편에 있는 카르보닐 산소와 수소 결합을 하여 특히 육각링의 안정한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놀 토토무가 76%로 많이 존재합니다. 보다 더 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 다이카보닐 컴파운드는 얘네들이 분자내에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그죠? 인트라몰레큘라 컨주게이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트라몰레큘라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안정화됩니다. 그죠?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처럼 컨주게이션 되어 있고 수소화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놀 토토모가 안정하고 따라서 키토 토토모보다도 많이 존재합니다. 자, 토토머리제이션의 메커니즘은 토토머리제이션은 산이나 염기의 촉매하에서 산과 염기에 의해서 촉진됩니다. 산의 조건에서는 CO 이중결합의 키토에서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난 다음에, 그죠? 여기서 이와 같은 카보케타이온의 공명 구조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알파 수소가 제거되어서 이중결합이 생성되는 애시드 조건에서의 토토머리제이션이고요. 아래쪽에는 베이스 촉매하에서는 하이드록사이드 알파 프로톤을 제거하고 C- 이온이 다시 마이너스 탄소의 마이너스 이온이 이런 공명 구조와 CC 이중결합의 산소의 마이너스가 되는 공명 구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산소 쪽에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은 이놀이 생성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조건에서 토토머리제이션이 일어납니다. 자, 이놀은 일반적으로 전자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와 이놀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는데요. 이것은 알켄, CC, 그냥 일반적인 CC 이중결합보다도 뉴클레오필리시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렉트론을 리치하기 때문에. 왜 CC 이중결합에서 OH를, 전자가 풍부한 O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놀은 전자가 풍부한 뉴클레오파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명구조를 그리다 보면은 이놀의 공명구조를 그려보면은 탄소 쪽에 마이너스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탄소가 뉴클레오필릭 탄소로 탄소가 주로 뉴클레오파일 사이트로 반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파일과 반응을 하고 산소에 붙어있던 프로톤이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제거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탄소와 일렉트로파일이
생성되고, 종합적으로는 알파 수소가 일렉트로파일로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렉트로파일이 알파 탄소에 결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놀레이트라는 것은 프로톤이 제거되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이놀레이트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요. CH알파 탄소에 있는 CH 결합이 일반적인 하이드로카본 sp3CH보다도 얘네들이 훨씬 더 애시딕합니다. 그죠? 이게 디프로토네이션 되고 생성되어 있는 마이너스 이온이 공명에 의해서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르보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옆에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하이드로카본 sp3, 그냥 sp3 탄소로 되어 있는 sp3에 있는 CH의 pK 값보다도 훨씬 pK 값이 작고 애시딕합니다. 그 이유는 디프로토네이션 되고 생성되어 있는 컨주게이티드 베이스가 염기가 보다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놀레이트는 항상 프로톤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탄소 쪽에 마이너스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탄소 이중결합, 산소 마이너스 캐릭터를 가지는 이 두 개의 공명 구조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공명 안정성에 의해서 얘네들의 알파 수소의 pKa 값은 여기서는 알데하이드와 키톤은 한 20 정도 됩니다. CH가 20인데 그래서 알켄이나 알켄의 pK 값은 한 40에서 50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작고요. 그렇다고 해서 OH보다는 애시디티가 떨어지는 거죠. OH는 알코올의 OH의 pK 값은 16, 17 정도, 16, 15 정도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드로카본의 알케인과 알키는 pK 값이 50, 43이고요. 알코올이나 카르복시 애시드는 16, 48이죠. 아주 애시딕한데 일반적인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알파수소입니다. 알파수소의 pK 값이 19.2 키톤 한 2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르보닐 화합물의 알파수소는 키톤 중심으로 한 20 pK 값이 20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이유는 이게 pK 값이 하이드로카본이나 알켄이나 알킨보다도 더욱더 안정한 이유는 그죠? 여기서 알파 프로톤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공명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요거는 잘못 설명드리는데 앞에 있는 43은 알릴릭입니다. 바이닐이 아니라 알릴릭 CH, H는 프로토네이션 sp3인데 그죠? 50보다는 훨씬 작죠. 50보다는 작다, 보다 더 애시딕하다. 왜냐하면은 디프로토네이션 되고 생성되어 있는 마이너스 이온이 공명 안정성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50보다는 훨씬 작고요. 그러면은 알파 프로톤 같은 경우는 디프로토네이션 되고 나면은 43보다도 훨씬 애시딕하죠.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마이너스 캐릭터가 산소 쪽을 가지고 있는 공명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알릴릭 애나이온보다는 훨씬 더 안정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알파 수소는 pK 값이 한 20 정도 된다. 자, 이놀레이트와 이와 관계되는 음이온을 살펴보면요. 이놀레이트는 에스트로부터 또는 3차 아마이드에서 그죠? 이와 같은 이놀레이트 알파 수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도 이제 에스트에 있는 알파 수소의 pK 값은 키톤보다는 덜 애시딕합니다. 아마이드도 키톤보다는 덜 애시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pK 값이 S의 알파 프로톤의 pK 값은 25,
나이트릴의 알파 프로톤도 pK 값이 한 25로 되는 이유는 이 둘 다 모두 다 공명 안정성 때문입니다. 레조넌스 구조가 가능하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이온이 안정하다, 이거를 레조넌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이너스 이온을 하나의 원자 탄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분자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차지를 탄소뿐만 아니라 산소에서도 나누어 가진다, 약간의 분산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차지를 하나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디로컬라이저, 분산시키기 때문에, 전자 밀도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안정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카르보닐에서, 그죠? 이 원쓰리 다이카르보닐, 즉 1,3다이카르보닐이라고 하기도 하고, 탄소 하나에 알파, 베타에 있는 베타의 다이카보닐 화합물은 굉장히 애시드합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키톤의 알파 프로톤은 한 20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근데 다이카보닐은 pK 값이 9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농도가 10의 10성배 차이만큼 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디프로토네이션 되고 생성된 카본 마이너스가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는 산소와 분산시켜서 마이너스 차지를 공명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합니다. 그래서 알파 프로톤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매우 애시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은 외워두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원에 들어와서 실험을 직접 해야 될 경우에 이게 기본적인 애시드 베이스 값의 표준은 외워두시는 것이 실험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마이드의 pK가 아주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준점 우리 아마이드, 우리가 이제 에스터 키톤, 에스터 25, 그죠? 아마이드 30, 에스터와 아세톤, 나이트릴이 비슷하고요. 알데하이드와 키톤도 약간 비슷합니다. 17, 19 정도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외웠던 여기 있는 다이키톤 같은 경우에는 9고요. 여기에 다이키톤이 아니라 에스터나 나이트릴이 있으면은 9보다는 좀 높고, 그죠? 다이카르보닐, 양쪽에 카르보닐이 있고 나이트릴이 있고 양쪽에 카르보닐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하나는 키토 에스트고 여기는 둘 다 에스트고, 그죠? 이와 같이 해서 pK 값의 경량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놀레이트는 산염기의 평행에 의해 가지고 생성되는 건데, 강한 염기면 여기에 pK 값을 20에 있는 프로톤을 떼기 위해서 베이스의 컨주게이티드 애시드가 이 pK 20보다도 훨씬 큰 컨주게이티드 애시드로 이루어지는 베이스면 평행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의 베이시티가 평형을 이동시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키톤에 만약에 pK 값이 20이므로 여기를 평형으로 오른쪽으로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는 20보다 큰 짝산의 pK 값을 가지는 거죠. 짝산의 pK 값이 20보다 큰 소듐 하이드라이드나 리튬 아마이드,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pK 값이 20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의 짝 염기는 스트롱 베이스죠, 그죠? 충분히 pK 값 20에 있는 프로톤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이놀레이트를 100%를 만들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의 이놀레이트를 형성합니다. 이놀레이트를 100%를 얻기 위해서는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와 같은 스트롱한, 이거를 LDA라고 하는데 아주 강한 염기입니다.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LDA 이놀레이트를 만드는 데에 완벽한 100%의 이놀레이트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는 베이스 중에 하나가 LDA입니다. LDA. 자, 그래서 pK 값이 20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 헥사논 키톤에 알파 프로톤이 양쪽에 있겠죠. 대칭이니까 리튬 LDA를 사용하면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를 사용하면은 낮은 온도에서 마이너스 캐릭터 이놀레이트가 오른쪽 이놀레이트가 평행으로 이동합니다. 거의 100% 이놀레이트로 만들어주고요. 이 이놀레이트 LDA는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민에서 부틸리튬으로 디프로토네이션 시켜서 LDA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생성되어 있는 이놀레이트는 뉴클레오파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렉트로파일과의 반응을 하겠죠. 뉴클레오파일이고요. 다양한 일렉트로파일과 반응하는데 우리가 여기 이놀레이트를 보면은 탄소의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공면구조와 산소의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공면구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응은 주로 탄소 쪽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놀레이트가 보시죠. 이놀레이트가 탄소에서 베이스가 알파 프로톤이 제거되어서 탄소에 마이너스 있는 이놀레이트도 있고 산소에 마이너스 되어 있는 이놀레이트 두 개의 공면 구조가 가능하면은 탄소 쪽에서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하면 탄소 일렉트로파일 결합, 산소 쪽에서 결합하면 산소 일렉트로파일이 결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쪽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아래쪽 반응 같은 경우는 산소와 결합력이 아주 강한 실레인,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실레인 정도의 일렉트로파일은 옥시전 쪽에 실레인이 결합하지, 이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탄소 쪽에서 일렉트로파일과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카르보닐 컴파운드가 탄소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칭인 경우에는, 그죠? 여기는 한쪽에 메틸기가 있고 한쪽에는 메틸기가 없는, 즉 왼쪽에는 2차 수소, 알파 수소, 2차 수소, 그죠? 오른쪽에는 알파 수소가 3차 수소인 경우에는 이것이 제거될 때에 2차 수소가 제거되어서 생성되어 있는 이놀레이트와 3차 수소가 제거되어서 생성된 이놀레이트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에는 탄소 이중결합에는 치환기가, 그죠? 여기에 1치환, 2치환, 3치환, 4치환이고 여기에 같은 경우는 1치환, 2치환, 3치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치환기가 적은 쪽에서는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카이네틱, 속도론적으로 빨리 일어나는 카이네틱 이놀레이트가 생성되는 거고, 아래쪽에는 치환기가 많이 치환되어 있는 안정한 이놀레이트인 인력학적 이놀레이트인 서모다이나믹 이놀레이트가 형성됩니다. 자, 이것을 이 둘 중에 조금 전에 카이네틱 이놀레이터, 서모다이나믹 이놀레이터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하는 베이스나 용매나 온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카이네틱 이놀레이터나 서모다이나믹 이놀레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이네틱 이놀레이터는 아주 빠르게 형성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카이네틱 이놀레이터는 빠르게 형성되지만 서모다이나믹 이놀레이터보다도 덜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성되더라도 어떤 형태에서는 평형에 의해서 보다 더 안정한 서모다이나믹 이놀레이터로도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카이네틱 이놀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서모다이나믹이든 카이네틱이든 어쨌든 강한 넌 뉴클레오파일릭 베이스입니다. 이와 같은 LDA를 막 사용하는 거고요. LDA와 같은 경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덜 치환되어 있는 알파 프로톤, 치환기가 적은 쪽에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알파 프로톤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틱 솔벤트가 아닌 에이프로틱 솔벤트, OH, 뭐 NH 이런 것이 없는 솔벤트입니다. 에이프로틱,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낮은 온도, 그래서 스트롱한 non-nucleophilic 베이스에 폴라 에이프로틱에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하면은 덜 치환되어 있는 쪽에 프로톤이 제거되는 이와 같은 카이네틱 이놀레이트가 주생성물로 얻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서모다이나믹 이놀레이트 같은 경우는 강한 염기인데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에톡사이드입니다. 소듐 에톡사이드 또는 포타슘 에톡사이드를 이용하고요. 다음에 프로톤 OH를 가지고 있는 프로틱 솔벤트에서 반응은 좀 높은 온도인 상온 25도씨에서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서모다이나믹 이놀레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알파 탄소에 있는 라세미제이션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 알파 탄소의 카이랄 센터가 있더라도 프로톤이 제거되고 나면은 이놀레이트가 생성되었을 때는 이놀레이트는 다음과 같은 탄소가 sp2 원성입니다. sp2. 그래서 sp2 원성으로 해서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p-오비탈의 비공유전자쌍이 CO 이중결합과의 오버랩을 거치면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론페어가 이거 같은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평면으로 존재하여야만이 이놀레이트에 가지고 있는 탄소의 비공유전자쌍이 CO의 파이 결합과 오버랩을 잘 하여 안정화되기는 구조는 평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면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다음에 원래 카이랄리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얘가 라세미화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탄소에서의 할로지네이션입니다. 알파 탄소에서의 할로지네이션인데 키톤이나 알데하이드의 할로지네이션을 시키는 건데요. 이때는 알파 위치입니다. 자, 알파 위치에 산이나 베이스 조건에서 H 대신에 할로젠이 치환되는 반응입니다. 이와 산과 베이스 조건에서는 메커니즘이 좀 다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할로제네이션이 일어나는 애시드 조건에서는 일어나는 일반적으로 아세틱 애시드에서 일어나면은 이게 촉매로 해가지고 H가 뭐로 여기에 할라이드로 치환이 됩니다. 치환되는 반응을 보시면 카르보닐의 프로토네이션이 되어서 그죠? 여기가 OH 결합을 형성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OH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레조넌스 구조를 그리다 보면은 알파 프로톤이 보다 더 쉽게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베이스를 처리하면은 떨어져 나가서 이와 같은 이놀로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무엇이 애시드가 제공을 합니다. 그죠? 애시드가 되면은 OH 플러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파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면은 이놀이 쉽게 생성되죠. 여기에 이놀이 생성되면 이놀은 탄소 이중결합이 OH의 전자축의 영향 때문에 뉴클레오필리시티가 훨씬 더 증가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탄소 이중결합에서 얘네들이 뉴클레오파일로 전자를 줍니다. 이때에 알파 탄소와 브롬이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있던 OH에 있는 H는 Br-에서 디프로토네이션 되면은 알파 브로모 아세톤으로 알파 위치에 브롬이 치환되어 있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거는 지금 산을 촉매로 사용했을 때의 알파 할로제네이션입니다.
그런데 할로 베이스에서 하면은 얘네들이 문제가 생성되는 것이 얘네 아래쪽에 보시면 이 H가 있잖아. 이 두 개가 있죠. 그죠? H 두 개에 브롬을 하나만 치환시키고 싶은데 이게 수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H가 모두 다 두 개 다 모두 다 치환되는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베이스 조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보시면 여기 알파 프로톤이 베이스에서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이놀레이트가 생성되고 이놀레이트가 탄소 브로마이드 결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탄소 브로마이드를 결합하니까 이 브로마이드가 인덕티브 이펙트에서 전자를 훨씬 잘 끌어당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반응물은 H를 두 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H는 인덕티브 이펙트가 다른 H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H가 Br로 치환이 되면 남아있는 H는 훨씬 더 애시드해집니다. 그래서 이 H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H가 반응물 여기에 체크했던 H보다도 얘네들이 보다 더 애시드해집니다. 즉 생기는 족족 다시 OH-와 애시드 베이스 반응을 하여 디프로토네이션 되고 카본 이놀레이트가 되고요. 다시 브롬이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H가 브로마이드로 하나가 치환되어 버리면 남아있는 알파 프로톤이 보다 더 애시디티가 증가하여 반응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브로마이드 이 베이스가 출발 물질에 있는 H를 떼는 것보다도 중간에 생성되어 있던 생성물의 알파 프로톤을 훨씬 더 빠르게 제거를 하여 여기에 이와 같은 이놀레이트가 보다 더 많이 생성됩니다. 빨리 생성되고 이것이 다시 브롬과 반응하기 때문에 브롬이 하나만 치환되어 있는 것만 얻을 수가 없고 두 개 치환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잘 생성됩니다. 그래서 브롬을 하나만 들어가는 것을 스톱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환되어 들어갔던 브로마이드의 전자 끌개 효과에 의한 인덕티브 이펙트에 의해서 이 남아있는 H가 보다 더 애시드해지고 그래서 쉽게 제거됩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베이스 조건에서는 선택적으로 하나의 브로마이드나 할라이드를 알파 수소와 치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이용하여 그러면 알파 프로톤에 있는 여기에 이 메틸 키톤, 메틸과 키톤 이거를 감지하는 테스트로 아이오도 폼 테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베이스를 처리하면 H가 X로 쉽게 치환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 둘, 세 개가 모두 다 쉽게 치환되어 버립니다. 할로폼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아이오딘을 넣으면 I가 다 치환되겠죠. 그죠? H가 전부 다 I로 치환되어 있는 키톤이 생성되는데 여기에 베이스가 또 있잖아요. 그죠? 이 베이스가 카르보닐을 공격하여 CI3를 전자를 끄는 기가 3개나 있으니까 얘가 좋은 이탈기로 제거되고요. 여기에 프로토네이션 되는 것이 아이오도 폼으로 침전으로 노란색 침전이 생성됩니다. 이래서 아이오딘을 넣었을 때 노란색 침전 물질이 생성되면은 메틸 키톤 작용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전에는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요즘은 이런 걸로 해서 분광학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약으로 작용기가 있다는 것을 테스트하는 데는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죠? 프로톤이 제거되고 아이오딘이 하나 들어가면은 얘가 훨씬 더 애시드해지니까 한 번 더 들어가고 두 번 더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트리아이오도 메틸기가 생성되는데 I가 3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전자를 워낙 잘 끌어당기므로 이 자체를 좋은 리빙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찰나에 베이스 조건이니까 OH-가 뉴클레오파일로 공격해서 이것을 치환시켜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OH가 카르복시 애시드가 되는데 이때 카르복시 애시드는 애시디감으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갔던 CI3-와 결합하여 아요도 폼이 생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할로카르보닐 컴파운드의 반응성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파 위치에 CH에 할로젠을 치환을 시켰습니다. 그죠? 치환을 시키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거 반응도 일어나고요. 여기에 있는 H와 HBr에서 우리가 있는 엘리미네이션 반응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나면은 알파, 베타, unsaturated carbon, 즉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컨주게이션으로 되기 때문에 안정화되기 때문에 제거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알파 프로톤의 CBr이라는 것은 sp2 sp3 죄송합니다. sp3 탄소에 할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뉴클레오파일과 반응하여 치환 반응, SN2 타입의 치환 반응도 잘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자 내 SN2 타입 반응이 일어나서 고리가 생성되는 이런 반응이 진행된다. 이것도 하나 예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놀레이트를 지금 조금 전에 처음에는 할라이드를 H를 X 할라이드로 치환을 시켰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알킬 그룹을 일렉트로파일로 사용합니다. 즉 LDA를 사용하여 이놀레이트의 탄소 마이너스의 뉴클레오파일로 만들어주고 이와 같이 SN2 타입에 반응할 수 있는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메틸 브로마이드나 알릴릭 클로라이드와 반응을 하면은 탄소 뉴클레오파일이 알킬 할라이드의 탄소 쪽에 공격을 하여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알킬레이션입니다. 알킬. 알파 위치의 메틸기, 알파 위치의 알릴기가 치환되는 이놀레이트의 알킬레이션 반응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반응은 SN2 타입의 반응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메틸이나 1차 알킬 할라이드와 반응을 시키면 보다 더 잘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리튬 LDA를 하면은 마이너스 캐릭터가 생기고, 그죠? 뉴클레오파일로 해서 반응을 하면은 이쪽에 결합이 되면은 여기 있는 스테로제닉 센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주위에 카이라라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두 개가 동일한 에난티오마가 동일한 양으로 생성되는 50대 50 동일한 양으로 생성되므로 라세믹 프로덕트가 생성됩니다. 자, 그런데 알킬레이션에서 언시메트리컬한 키톤, 저 카르보닐 키톤을 중심으로 알파의 탄소가 대칭이 아닌 경우에 왼쪽에 있는 알파는 탄소는 2차 그죠? 탄소고 오른쪽은 3차 탄소를 가지고 있는 알파 탄소일 때 LDA를 사용하면은 카이네틱 이놀레이트 같은 경우는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이 2차 탄소에 있는 알파 수소가 제거되어서 여기에 메틸레이션이 일어나죠. 그죠? 덜 치환되어 있는 쪽으로 카이네틱 컨트롤로 해서 카이네틱 이놀레이트를 거쳐서 덜 치환되어 있는 탄소에 치환기가 들어갑니다. 알킬레이션이 들어가죠. 이에 반해서 소듐 에톡사이드와 폴라 프로틱 솔벤트에서 상온 25도씨에서 반응을 하면은 서모다이나믹 이놀레이트로 인해서 보다 더 안정한 이놀레이트가 생성되고 3차 탄소 카본 쪽에 마이너스 이놀레이트가 생성되어서
알킬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죠? 서모다이나믹이냐 카이네틱이냐에 따라서 알키로화되는 위치도 다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이놀레이트 소디움 하이드라이드를 해서 알파 프로톤이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여기 있는 이 A 화합물에 알파 수소가 제거되어서 이놀레이트가 되고 여기 알킬레이션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여러 반응을 통해서 탄소 이중결합을 생성하는 이와 같은 항암제로는 타목시펜을 약입니다. 약으로 팔리는데요. 이런 것 화합물을 만드는데도 이런 것을 이용한다. 무엇에? 알파 탄소의 알킬화 반응을 이용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말로네이트 에스터 합성법인데요. 말로닉 에스터를 이용하여 지금 카르복실릭 애시드 카르복실 애시드를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출발 물질이 말로닉 에스터입니다. 이게 말로닉 에스터라는 것은 CH 알파 수소 탄소의 양 끝에 무엇이 있다? 에스터 그룹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에스터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걸 이용하여 무엇을 합성하냐면은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를. 근데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인데 핵심은 카르복실 애시드에 있고 이 알파 있죠. 알파 탄소를 가지고 있는 카르복실 애시드에 알킬기를 도입하는데 하나를 도입할 수도 있고 두 개를 같은 거나 각각을 도입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 사용하는 것이 그냥 카르복실 애시드가 아니라 말로네이트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로네이트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말로닉 에스트를 이용한 합성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에틸이죠, 그죠? 에틸이 두 개 있는 에스터인데 다에틸 말로네이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요게 다이메틸 말로네이트의 요 작용기입니다. 이쪽.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H 한쪽에 R기를 도입하고 다른 한쪽에 또 R기를 도입한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배우겠지만 한쪽에 붙어 있던 이 에스터는 제거를 해서 H로 될 겁니다. 이게 H로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정리해서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합성하고자 하는 것이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있고, 그죠? 여기 알파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카르복 애시드에 뭐 수소가 있다 칩시다, 그죠? 이래 놓고 여기에서 디프로토네이션 시켜가지고 알킬레이션, 디프로토네이션 시켜가지고 알킬레이션 하려니까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얘를 프로톤을 제거하려면 어찌 됩니까? 베이스를 써야 되는데 카르복실 애시드면은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죠, 그죠? 좋다. 그러면 이거를 에스트로 바꿔놓고 여기를 H를 디프로토네이션 시키고 H를 또 디프로토네이션 시키고 알킬레이션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에스터의 알파 프로톤의 pK 값이 지금 여기가 한 25 정도 되잖아요, 그죠? 가장 스트롱한 염기를 써야 강한 염기를 써야 디프로토네이션 되는데 다이메틸 말로네이트의 이 pK 값은 11 정도 되는 아주 약한 염기를 쓰더라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말로닉 에스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약 염기를 사용하더라도 프로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말로닉 에스터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다시 살펴보았던 이 H 알파 프로톤을 중심으로 하나 쪽에 에스터, 다른 쪽에도 에스터가 있었죠, 그죠? 한쪽에 양쪽 다 에스터가 있었는데 이 한쪽 에스터는 죄송합니다. OH 한쪽 에스터는 쉽게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닉 에스터를 씁니다. pK 값이 낮다, 마일드한 조건, 온화한 조건 또는 약한 염기를 사용해서도 H를 쉽게 떼어낼 수 있다. 두 번째, 반대쪽에 있는 에스터는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말로닉 에스터를 이용하여 합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다이메틸 말로네이트의 특징은 산을 넣고 에스터를 반응을 하면은 카르복실 애시드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베타 다이 애시드. 여기에 이게 알파고 베타의 다이 애시드면은 여기를 그리면 여기에 있는 탄소 카르복실 애시드에 베타 카르복실 애시드의 OH와 HOCCCO는 육각형의 링을 이루고 이것은 열을 가하면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의해서 여기에 있는 CO2가 제거됩니다. 그냥 제거되고, 그죠? 제거되고 여기에 있는 이놀, 그죠? 이쪽이 이놀인데 토토머리제이션이 되면 키토폼으로 되어서 카르복실 애시드로 되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디카복실레이션입니다. 베타 다이애시드는 열을 가하면은 한쪽에 있는 카르복실 애시드가 CO2 가스로 날아가고 다른 쪽은 카르복실 애시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디카르복실레이션을 하면은 탄소 결합을 하나를 쉽게 끊어가지고 이 한쪽을 CO2로 제거를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한쪽이, 자, 보시면 알파, 베타 쪽에 있는 게 카르복실 애시드고 원래 있는 것이 카르보닐기만 있으면 카르복실 애시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쪽에는 카르보닐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가 에스터든 애시드든 키톤이든 알데하이드든 관계없고요. 베타 위치에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있으면 이쪽 카르보닐은 그대로 남고요.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로닉 에스터를 다이메틸 말로네이트를 카르복실 애시드를 통해서 3스텝으로 바꿔주는데요. 자, 보시면 다이메틸 말로네이트를 에톡사이드로 해가지고 디프로토네이션 시켜서 알킬레이션 시키고, 그죠? SN2 타입으로 탄소 알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터를 카르복실 애시드로 둘 다 만들어주고 히팅을 하면 한쪽이 CO2로 제거되고 이 에스터는 카르복실 애시드로 되는 거죠. 자, 이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바로 CH2에 H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에스터에서, 그죠? 여기에 디프로토네이션 시켜서 알킬레이션을 시킬 수도 있으나 이거를 하면은 아주 강한 염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로네이트를 사용하여 아주 마일드한 에톡사이드 염기를 써서 알킬을 붙이고 둘 다 에스터를 애시드로 만들면서 히팅을 하면 한쪽의 카르복실 애시드는 제거되는 이와 같은 디카복실레이션, 즉 하이드롤리시스와 디카복실레이션을 동시에 이용하여 말로네이트를 카르복실 애시드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이메틸 말로네이트를 소디움 에톡사이드로 반응해서 제거하고 알킬 브로마이드를 해서 탄소 하고 카르복실 애시드와, 그죠?
디카복실레이션을 하면은 여기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알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카르복시 애시드는 어디서부터 왔다? 말로네이트, 그죠? 말로네이트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탄소에 붙어 있는 다른 알킬 그룹은 알킬 할라이드에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다이메틸 말로네이트를 소디움 메톡사이드에 디프로토네이션 시켜가지고 알킬 브로마이드 에틸기를 도입하고요. 여기 또 알파 수소가 있죠. 여기를 또 한 번 더 제거하고 여기에는 이제 벤질 클로라이드를 해서 두 번째에 있는 탄소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말로네이트 에스터 중에 이것을 하이드롤리시스와 디카복실레이션을 하면은 하나만 카르복시 애시드로 남고, 그죠? 이렇게. 다음에 들어갔던 알킬 그룹이 두 개가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두 개의 알킬기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알킬 브로마이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분자와 반응하여 고리와 암물도 합성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디프로토네이션 시켜서 알킬레이션, 다시 한 번 더 해서 알킬레이션에서 생성되면은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탄소 결합이 생성되고 이것은 하이드롤리시스와 디카복실레이션을 통해서 이 두 개 하나는 날아가고 하나는 카르복시 애시드로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말로닉 에스터를 이용한 합성법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말로닉 에스터 합성법을 통해서 합성법을 제시하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카르복시 애시드를 가지고 있는 알파 탄소를 포함시켜서 이 조각은 어디서 말로네이 에스터에서 왔고요. 이 알파 탄소에 붙어 있는 알킬 그룹이 몇 개인지 보시면 한 개죠. 이와 같은 알킬은 알킬 할라이드에서 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레트로 신서시스, 그죠? 역합성법을 우리가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틱 에스터 합성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세틱 에스터를 합성을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네이트에서 배웠던 거는, 그죠? 자, 말로네이트에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CH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에스터였죠. 에스터를 카르보닉 애시드로 바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세테이트도 보면은 아세토 CO 이중결합에 알파 가지고 에스터. 자, 말로네이트에서 한쪽에가 애시드를 날라갔죠. 그죠? 여기도 한쪽에 이게를 날려버릴 겁니다. 어디에? 알파 위치에 알킬기를 도입시키고, 이게 H는, 이 남아있던 이 H는 어디서부터 왔다? 이게 S에서부터 온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에틸 아세테이트입니다. 여기가 아세토를 가지고 있고 에스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알파 수소는 아주 애시드 가죠. 알파 프로톤은 여기에 알킬기를 도입합니다. 디프로토네이션 알킬기를 하나나 두 개를 도입하고요. 여기에 있는 에스터를 카르복식 애시드로 바꿔주면은 베타 카르보닐과의 육각 안정화가 일어나서 CO2 디카복실레이션이 진행됩니다. 그죠? 이런 반응을 통해서 말로네이트 에스터뿐만 아니라 아세틱 에스터도
합성에 이용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베타 키토 에스터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은 에스터입니다. 알파, 베타의 키토 폼을 가지고 있는 에스터. 베타 키토 에스터인데 잘 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말로네이트 에스터처럼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을 카르복시 애시드를 하고 여기에 베타 위치에 있는 카르보닐은 그대로 있고요. 얘가 제거될 겁니다. 자, 보시면 알파 에톡사이드로 해서 디프로토네이션 시켜서 알킬레이션 시키고요. 그죠? 여기 알킬레이션 시키면 여기에 있는 에스터를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변환시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제가 이게 그리기가 조금 자 이렇게 돼도 이거 키토죠. 키토고 알파에 알킬레이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H가 있고요. 그죠? 여기에 에스터기가 애시드로 변하겠죠. 그죠? 애시드로 변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H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육각링으로 인해서 O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 이 결합이 끊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CO2로 제거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여기에서 키토 에스터 같은 경우는 키토에서 알파 위치에 있는 탄소만 가지고 오고요. 여기가 어디서 왔다? 아세테이트, 즉 베타 키토 에스터에서 온 겁니다. 나머지 이 알파 위치에 붙어 있는 알킬은 알킬 할라이드에서 일렉트로파일에서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알파 수소가 두 개 있으면 디프로토네이션 시켜서 알킬레이션 하고 한 번 더 제거하고 알킬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이 에스터는 애시드, 카르복시 애시드로 산의 조건에서 바꿔주고 열을 가하면 CO2로 제거되죠. 그죠? 이 제거된 자리에는 H가 남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합성을 하라고 하면은 여기에 아세토 그룹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키토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알파 위치에 보시면 알킬 그룹이 한 개, 두 개는 알킬 할라이드에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세톤에서 그냥 키톤에서 스트롱 베이스를 써서 디프로토네이션에서 알킬레이션을 해도 이것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에틸 아세테이트를 이용해서 여기를 알킬기로 도입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거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세톤에서 디프로토네이션 시키려면은 LDA와 같은 아주 강한 베이스를 써야 되는데 아세틱 에스터를 사용하면은 소드 메톡사이드와 같은 아주 값싸고 쉽게 다룰 수 있는 마일드한 베이스를 이용하더라도 쉽게 알킬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여러분들 말로네이트 그죠? 반드시 이거 아셔야 돼요. 말로네이트에 CH2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말로네이트 이쪽도 에스터였죠. 그죠? 했고 아세토아세테이트는 한쪽은 그냥 키토고요. CH2 에스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에스터는 카르복실 애시드로 바꾸고 카르복실 애시드가 CO2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카르복실 애시드의 알파, 베타 위치에 이와 같은 카르보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멤버들 육각링의 안정한 구조에 가지고 CO2가 제거되는 겁니다. 베타 위치에 카르보닐이 있기 때문에 카르복시 애시드가 CO2로 잘 제거되는 겁니다.
그런 게 베타에 키토 카르보닐기가 없으면 카르복실 애시드가 제거되는 디카복실레이션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역합성에서 많이 자주 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유기합성에서 아주 중요하게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공부를 해두시고요. 연습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알파 탄소를 이용한 합성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